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LH의 노력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 부분은 주거 취약계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부분, 주거 상향 사업에 대한 LH 사업에 대한 소개, 주거 상향 사업의 기존에 정의된 부분을 넘어서 재차단, 희망사다리, 노고예우, 안전지킴, 이러한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로 인해서 특수 취약계층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주자들의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부분으로 만들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진행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사업 재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부분이 별도로 어떠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2009년도부터 쭉 이렇게 그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족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로부터 시작해서 10년도에 고시원 여인수 거주자, 노숙자, 컨테이너 움막, 그리고 2019년도에 PC방 등을 거주하는 부분들을 포함하면서 2020년도에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또는 재우려되는 지하층 거주자까지 2020년도에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면서 포함시켜 왔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물리적 취약 환경으로 인해서 꼭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주거 상향해야 되겠다는 정책적 그 목적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그 요건의 물리적 환경에는 그대로 어느 정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특수적 환경으로 인해서 더 취약한 부분들도 계신다. 그분들에 대해서 주거 지원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그 역할이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두 번째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은 권원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나아졌다고 하지만 2005년도에 5만 4천 가구, 근데 2020년도에는 43만 1천 가구가 비주택 거주자로 주거 상향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근 10개, 전 세계적으로 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그런 발돋움 많은 큰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더 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토부 지자체 사회기관과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주거 상향 사업은 정말 촘촘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국토부, 지자체, LH, 서민주택금융재단, 허그, 주거복지재단, 주택관리공단까지 해서 62개소의 이주지원 119센터를 두면 134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그 주거 상향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 5,500가구를 넘어서 2021년 작년도에는 6천 가구 이상을 주거 상향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7천 가구를 주거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1만 가구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토탈 주거 상향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서 보증금 50만 원, 이사비 20만 원, 생필품 20만 원을 저희 LH를 필두로 한 서민주택금융재단, 허그 등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6천여 가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이 지원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 LH에서 5억을 추가 투입해서 이 사업이 보증금 지원 등의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했고, 정부에도 발빠르게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례, 아주 많은 사례가 있지만, 김봉숙 씨라는 가명을 가진 분이 인천 부평 반지하 원룸에 월세로 거주했는데, 그마저도 화재가 나서 여인숙 모텔을 전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마침 119 지원센터에 이주 지원 주거 상향 사업이 있는 것을 잘 발견해서 정상적인 거처로 옮겨가고, 또 그분을 향한 따뜻한 각종 도움 서비스들을 병행해서 나름대로 건강한 삶으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앞서 주거 상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적 취약 환경으로 인해서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은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반지하 부분, 우리 박안용 대표님께서 강조를 이렇게 하신 부분인데, 왜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못했나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보다도 더 가슴 저리는 가슴 아픈 사건이 지난 8월 8일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달 장애를 품고 있는 여성을 비롯해서 3명의 가족이 사망하는 정말 가슴 아픈 참사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주거복지방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발표 대책을 발표하고, LH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이전부터 저희들도 2015년도부터는 반지하 주택은 사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 반지하 주택이라도 그 부분을 다른 보관이라든지 커뮤니티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주거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2020년도부터는 공급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지하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1,800여 명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주거 상향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주거 상향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곧바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은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사비도 지원해서 주거 상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주택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다 주거 상향시켜주면 좋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룰 수 없어서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한 시급한 안전망 구축은 또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침수 경보 장치, 앞에 어쨌든 물이 일정하게 차도오면 화재가 난 것처럼 바로 알려질 수 있는 경보 장치를 했고, 안에서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방범용 방충망, 그리고 자수판, 역류 방지 장치, 배수 펌프 등 안전에 관련된 제반 설비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 학대 피해 아동이 보면 신고 접수가 한 2021년도 5만 4천여 건이 있고, 그리고 학대 피해 판단 건수는 3만 7천여 건이 있는데, 그 학대 피해 아동이 숨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쉼터는 98군데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쉼터를 빨리 확충해야 되는데, 전용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방 4개, 화장실 2개, 이런 요건을, 물리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형식적인 요건은 불비하지만 연접해가 있는 2개의 매입 임대주택을 합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리적인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실질적인 요건에 맞추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저희들이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이 요건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쉼터를 만들 수 있는 확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 사례이고, 이 사례 부분은 행안부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돈 다 썼어요. 자립 준비를 하던 청년의 황망한 죽음은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저미도록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이 2021년도에 2,100명이 갈 곳이 절실히 부족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1,520 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주택의 지원은 나름대로 했고 또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거적인 물리적 공간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주거교육 프로그램, 전용 상담 센터 운영 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희망 친구 기아 대책과 협력해서 임대료 지급 지원, 그리고 그냥 임차주택만 머물지 말고 자립해서 자가주택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1:1 매칭으로 우리은행과 협력해서 1,000명에게 2년간 청약저축을 지원한 행태로 우리가 준비 중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등과 협력해서 청소년 꿈 더하기 추진 사업, 그리고 지난해 가천대학교 협력해서 자립 청년이 실질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가지도록 하는데 가구 및 인테리어 지원을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했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노력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져서 안 되고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서대문구에 빌트인으로 제반 설비들을 갖추고 커뮤니티 시설과 더불어 서울시 아동 자립 지원단과 함께 자립 지원 상담, 사례 관리, 긴급 의료 지원, 자립 생활 지원, 소통 지원, 복지 연계해서 정말 그들이 완전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인큐베이팅 하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이 왜 그리 중요하느냐 하는데 지포, 취업을 포기하는 세대, 삼포,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출세도 포기한다, 삼포. 그리고 오포, 그 오포를 넘어서 칠포, 희망과 꿈도 포기한다, 칠포. 아니 거기까지를 더 넘어서 모든 걸 포기한다, N포 세대에 이르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청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청년이 꿈을 잃어버리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안중근 의사가 지킨 나라, 청년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보다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성북구에 122호인데 관광호텔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는데 촘촘한 여러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들이 창업활동,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청년주택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왜 청년만 하느냐. 이 시대를 걸머쥐고 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아픔, 힘겨움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위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없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나이 드신 분은 삶을 사는 중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감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감옥에서 살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케어 안심주택으로 해심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옥상에다가 LH 팜을 만들어서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도봉구는 또
어르신 카페, 바리스타 이런 사업들 일자리들도 만들어서 그냥 노후를 기다리는 거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액티브 에이징으로 정말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공간,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건강한 노후를 실현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제시하고자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바친 분들이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서 정말 그분들의 노고를 존중하며 또 예우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국가유공자를 위해 특화주택을 강동에 만들어서 입주식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좀 더 보다 많은 빌트인들을 했고 조금 더 예우를 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거점별 특화주택을 공급 확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가 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아주 컸는데 먼 타국에까지 가서 힘겹게 살아온 분들이 2020년도에 그 고향으로 고국으로 또 귀향해서 안산 고산에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어서 살았습니다. 2020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 체육시설들이 많이 노후하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과 가천대학교가 함께 우리가 실질적인 봉사활동,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그들을 위한 재활 운동기구까지 마련하고 또 가천대학교에서 재활 운동기구의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비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어울더울입니다. 살린 동포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어 함께 울고 웃고 더 나아가 울림을 주는 공간에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개소식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우리 LH에서 그 밴드 LH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서 그 오픈식 하는 날에 공연을 따뜻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치른 바 있습니다. 안심하고 애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강원도 산간 지역 외딴 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애를 낳다 보면 병원에 언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분만 예정일 3주 전부터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3일 후에 나름대로 다 안전하게 되면 놓을 수 있는 그 품안에라는 안심 스테이, 임산부를 위한 스테이를 이렇게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원대학교, 뭐 LX 하우시스 강원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커뮤니티 가든, 키즈룸, 산모 요가룸, 케어 서비스를 촘촘하게 잘 준비해서 당시 홍천군에서 거주하는 산모가 출혈 증상을 보이고 위험할 수 있었는데 무사히 잘 출산한 그런 사례는 참 잘했다 이런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지만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그 부모 마음처럼 애절한 마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두고 갈 수 없어서 가슴 아픈 그런 비극적인 사연들인데 어쨌든 부모가 지켜야 되지만 부모가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화주택으로 장애인이 20호, 비장애인 청년이 33호 해서 주거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유 작업실, 디자인 팩토리를 통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베이킹 팩토리, 로스팅 팩토리, 카페 이런 걸 해서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서 자립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LH와 엔젤스 헤이븐, 아이보키 이렇게 연계해서 사회 통합형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번 했습니다. 이게 11월 정도, 저도 이제 이 준공되기 전에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공사 중에 얼마 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마지막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제언으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거 상향 사업 본래적 그 전통적인 그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도 6천여 가구가 주거 상향을 이루었고 올해도 7천, 향후는 10,000세대 이상 이렇게 주거 상향을 이루는데 물론 물리적인 주거 상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가슴 아픈 사례를 들면서 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한 거는 쪽방에서 사시는 분이 돈을 벌어서 막걸리도 같이 먹고 막 같이 공유하고 살다가 주거 상향의 이 기회가 있어서 좋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어디를 갈 바 없고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엄청나게 상향이 됐는데 그 마음의 고독감과 그 삶의 그 의미는 많이 상실되었는데 그게 그 주거 상향이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거 상향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주거생활 지원에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물리적 주거 환경 개선에 더해서 구체적인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공동체 형성, 교육, 일자리 창출, 기타 주거 서비스를 잘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에 보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특수환경 취약계층 거주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아까 풍만의 그 산모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냥 국토교통부라는 정부 하나의 정부의 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많은 부처가 연계해서 사회적 그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충해서 연계 프로그램이나 연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LH는 주거 지원에 그 실질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사회가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사회에서 다 이렇게 안전망을 구축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는 데는 전 정부, 전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힘을 합해서 사회적 운동으로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가는 그런 적극적인 공공의 노력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위원회로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정부 전체의 그 어떤 재원이나 역할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보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서 따뜻한 주거복지로 가는데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따뜻한 주거복지 누구나가 가슴 아파하고 가슴 저미는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일에 저희들이 LH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